네, 이어지는 시간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증권가에 쏟아지는 리포트들 분석해드리는 시간이죠. IR 분석의 신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는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 분석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오늘의 종목 어떤 종목일지 바로 만나볼게요. 오늘의 종목 리포트 바로 LG화학이었습니다. 조정 다시 만난 기회인가? 라고 써 있는데 LG화학이 올해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90만 원대에서부터 70만 원대까지 하락을 했는데 70만 원도 이탈하고 잠깐 앞자리가 또 6을 찍은 적도 있었죠. 과연 지금 사야 하는 건지 지금이 정말 다시 만난 기회인지 앞으로 LG화학에 대한 주가 전망 리포트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2차 전지 섹터를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업종 리포트를 좀 말씀을 드렸죠. 3월 15일 주간에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의 ITC 소송전에 대해서 다루면서 4월 12일 극적으로 이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5월 3일과 4일 양일간을 통틀어서 업종 리포트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ITC 분쟁 이후 다시 한번 배터리 수직 계열화, 배터리 내재화 이야기가 촉발되면서 폭스바겐의 배터리 데이였죠. 파워데이 이슈에도 우리나라의 배터리 3사는 주가가 한 번쯤 출렁했는데 그때 당시에 폭스바겐과 손잡은 노스볼트는 어디인가? 하루아침에 배터리 기술을 뚝딱 완성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심도 있게 다뤘었습니다. 배터리 메이커 제조사뿐만 아니라 이제는 소재, 배터리의 성능 개선과 혁신을 위해서는 소재 업체에도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전해액, 첨가제 등 이런 부분들의 혁신이 일어나야 주행거리도 증가하고 충전 속도도 줄어들고 안전성도 좋아지고 추운 겨울이 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출을 했을 때 추운 날씨, 저온에서도 성능 개선 그리고 배터리 수명 향상 등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에코프로비엠, LNF, 포스코 케미칼, 코스모 신소재, 나노 신소재, 동진 세미캠, 대주전자재로 일진 머트리얼즈, 솔루스 첨단 소재, 천보 후성, 덕산 테코피아, 동아 일렉트로, 솔브레인, SKI 테크놀로지 모든 내용들을 5월 3일과 4일에 다뤄드렸었습니다. 다시 한번 배터리 화재 때문에 찾아온 기회인가, 조정, 다시 만난 기회인가라는 제목으로 LG화학 리포트를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8월 27일 발간된 하이투자증권 리포트와 8월 2일 SK증권 리포트, 8월 25일 메르스증권 리포트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좀 빠르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이 지속되는 화재에 의해서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죠. GM의 볼트, 자동차 볼트에서 추가 화재와 리콜이 확정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폭스바겐 ID3에서도 화재가 나오고 있고요. 제규어에서도 화재 이야기가 보도되고 있는데, 그리고 미국에서 ESS 화재 있었죠. 이렇게 되면서 LG에너지솔루션의 신규 상장에 대한 절차 그리고 과정도 일부 지연될 수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 추이를 살펴보면 고점 대비 하락률이 30% 이상에 좀 다다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불행 중 다행일지 모르겠습니다. 70만 원의 저점은 일부 이제 지켜주고 재차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삼성 SDI도 재차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LG화학의 전일 시총은 52조 9,443억 원으로 이제는 삼성 SDI를 다시 제치고 시총 6조 원, 시총 6위까지 다시 올라선 모습입니다. 삼성 SDI는 시총 52조 7,424억 원으로 다시 한번 LG화학과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LG화학을 바라볼 때 무엇을 고민해 보아야 하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요. 충당금이 더 늘어날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파우치형 중심의 사업 전략이 괜찮은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파우치형, 원통형, 각형 이렇게 좀 나뉘어질 수 있겠죠. 폭스바겐 등 주요 OEM 업체들이 파우치에서 각형으로 이제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그리고 배터리 탑재를 각형 쪽으로 확대하는 흐름 속에서 중장기적으로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은 파우치형 배터리 중심의 포트폴리오가 얼마만큼 경쟁력이 있고 장기적으로도 괜찮은가에 대한 부분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체크 포인트입니다. 또 하나는 안전성 및 신뢰도에 대한 부분이죠. 화재가 ESS도 그렇고요. 전기차 배터리에서도 그렇고 나오고 있는데 화재가 발생한 배터리들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중국 공장에서 화재가 난 배터리는 코나 EV에 좀 탑재가 되었고요. 이번 볼트에 탑재된 배터리는 국내 오창 공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폭스바겐의 ID3는 폴란드 공장에서 생산을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한 공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생산 라인에서 조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기술력과 공정에 대한 신뢰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집중적으로 살펴보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살펴보는 리포트에서는 목표 주가를 100만 원을 꼽았습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 100만 원의 목표가를 꼽았는데요. 화재가 탑티어, 가장 좋은 성능을 내고 있고 기술력을 갖고 있는 가장 높은 회사에서도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앞으로 신생 업체들이 오고 있는 과정에서는 이 화재 문제를 쉽게 다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안정성, 배터리라는 것이 안전성을 확보하기에는 그만큼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한다라는 반증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전화 위복의 기회가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리고 고객사들과의 협력 체제가 굳건하다면 앞으로 이제는 화재를 완전히 잡았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폭스바겐 그리고 현대자동차 그리고 볼트, GM사 등과 함께 이제는 이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는 합작법인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배터리가 생산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끝으로 잘 해결한다면 전화 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결국 완성차 업체들, 고객사들과의 무난한 조율이 이제는 관건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고객사들이 앞으로 탄탄하게 협력 체제를 유지한다라는 이야기만 나와준다면 반등의 기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SK증권 리포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11조 4,5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조 2,300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상회를 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합의금도 있지만 리콜 비용으로 4천억가량이 비용으로 발생이 돼서 반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다. 석유화학 부분의 성장성도 무시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석유화학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ABS 합성 수지는 내열성과 내충격성이 우수한 고기능성 플라스틱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자동차 내외 장재, 냉장고, 복사기, 청소기 등 다양한 활용도를 지니고 있는 ABS 합성 수지 분야고요. 그리고 PVC 같은 경우는 폴리비닐이죠. 열가소성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 전선 피복이나 파이프, 그리고 인조 가죽, 그리고 합성 피복, 합성 가죽, 그리고 건축 자재 등 여러 가지로 또 활용도가 있는 분야죠. 2분기 평균 각각 6%, 11%의 가격 상승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중심의 제품으로 판매 수익성을 조금 높여가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2차 전지를 이어받는 소재 부분도 좀 살펴보면 좋을 텐데요. 양극재 그리고 CNT 도전재 관련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극재는 올해 8만 톤에서 앞으로 14만 톤, 24년 목표는 14만 톤, 그리고 26년도 목표치는 26만 톤까지 양극재 쪽으로는 조금 더 높여가겠다라는 이야기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소재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CNT 도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첨단 소재 분야에서 양극재 사업까지도 앞으로 우리는 배터리와 무관한 회사가 아니라
배터리와 관련된 소재 부분에 집중하는 LG화학이 될 거고, 배터리 생산에 있어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분할되어서 이제 담당을 하게 될 것이다. 과거 배터리를 좀 본다면 14년부터 6년 동안 연간 27%씩 성장해왔던 배터리의 성장성을 이제는 소재 부분에다가 집중을 하겠다라는 사업 전략입니다. 20년도부터 6년 동안 매출 목표를 연간 20% 성장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2차 전지가 성장했던 것처럼 첨단 소재 분야도 이렇게 키워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LG화학의 장기 포트폴리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국내 2차 전지 섹터는 여기서 일단 조정을 받고 횡보할 것인가? 그러면 끝인가? 라는 극단적인 질문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절대적으로 아니다라는 말씀, LG화학에도 조금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차 전지 섹터에 보이는 관심은 동일할 것입니다. 그 관심이 LG화학에도, LG 에너지 솔루션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화재 비율이 배터리 총 공급량에 비해서 굉장히 미미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재에 대한 재현이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래서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화재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이것저것 노력을 해보아도 그 화재가 재현되기에는 조금 어려웠다.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에서 조금 분리막을 끝까지 덮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끝부분에서 양극재와 음극재의 접촉, 누유 부분들을 조금 보완하는 모습으로 이 화재 부분들을 조금 더 해결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탑 티어의 지위는 여전히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LG화학이 그간 이루어놨던 공격적인 수주, 공격적인 공급 속에서 일부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완벽에 가깝게 해결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전화위복이라는 이야기가 LG화학에는 조금 더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분할 이후에도 LG화학은 배터리와 관련된 회사다. 그리고 현재 화재에 대한 부분들은 완벽도를 추구하고 안전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뉴스가 크게 나온 부분도 있다. 총 배터리 공급량 대비 화재는 조금 미미하지만 탑 티어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완벽에 가까운 기술력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제 독일 미넨에서 열린 전기차 쇼, 모터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체 8개관 중에 7개관이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이고 전기 충전기에 대한 이야기들도 한층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내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모델도 앞으로는 전체 다 전기차로 생산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벤츠 같은 경우에도 EQS부터 EQE, EQC, 그리고 EQG 전 모델 라인업에 있어서 전기차를 조금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공개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글로벌 전기차 침투율은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이제 LG화학이 한 단계 반등이 70만 원 선에서 나왔습니다. 앞으로 저가 매수 기회인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출하량은 전년 대비 80%, 글로벌 점유율 23%, 글로벌 점유율 순위 2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위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만한 그러한 악재는 아니었다. 그간 조정을 끝내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시고 보유자분들도 힘을 좀 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LG화학 리포트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